충남과 세종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10명까지 늘어났고 일부 시설의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천안시가 올해 대각선 횡단보도 10개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성이 높은 만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세종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소폭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호재에도 아파트 매매가는 왜 약보합세인지 살펴봤습니다. 때이른 추위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에 따른 화재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2022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509명을 선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충남과 세종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10명까지 늘어났고 일부 시설의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충남과 세종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미접종자 4명에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등 모두 8명에서 접종 완료자 2명이 더 모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했던 식당과 카페의 운영 시간은 밤 12시로 늘어나고 결혼식 참석 인원도 접종 완료자 201명을 초대하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했던 숙박시설 객실 제한도 풀립니다. 반면 융시설과 노래 연습장, 목욕장 등은 기존과 같이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 18일 0시 기준 충남 지역 인구 대비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은 1차 접종 81%, 접종 완료는 66.9%로 집계됐으며 세종은 1차 72.3%, 접종 완료자는 59.2%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일부 완화된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도로를 X자로 건너는 대각선 횡단보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편리하고 안전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천안시도 올해 10개의 대각선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입니다. 얼마 전 기존 횡단보도에 건너편에 대각선으로 있는 횡단보도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차로의 차량이 멈춰서고 보행자는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X자 횡단보도라고도 불리는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들어와서 모두가 횡단이 끝날 때까지는 자동차가 다 멈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보행자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보행이 다 끝난 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이고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제도가 아닐까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 안에 모두 10곳의 대각선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작년에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강원초를 비롯해서 10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각선 횡단보도가 정착하기 위해선 운전자 역시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인식이 함께 자리 잡아야 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교육청이 2022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509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7명 늘어난 것으로 31개 과목에 일반 464명, 지역 제한 8명, 장애 37명 등입니다. 응시 원서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충남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제1차 시험은 다음 달 27일에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10일에 발표합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24개 법인 33개 사립학교의 위탁을 받아 사립 중등교사 84명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10월 비대면 건강 걷기 대회 골고루 걷주를 진행합니다. 참여는 걷주 앱 아산시 공식 커뮤니티 가입 후 스탬프 투어에서 골고루 걷주를 선택하고 일주일 안에 스탬프 2개 이상, 걸음수 5만 보 이상, 10월 특별 미션 골고루 잡곡밥 식사하기를 달성하면 완료됩니다. 비대면 건강 걷기 대회 걷기 구간은 온양온천역 지하철 하부 공간과 배방 공수근린공원 송악 천년숲길로 구간마다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는 비콘이 설치돼 있습니다. 특별 미션을 완료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3,000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세종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소폭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12주 연속 하락인데요. 이런 대형 호재에도 아파트 매매가는 왜 약보합세인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10월 둘째 주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전국 매매 지수는 0.27% 오른 반면 세종시는 0.01% 내렸습니다. 전주 대비 하락폭이 소폭 줄긴 했지만 지난 7월 넷째 주 이후 12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지난달 말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시 꿈틀댈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후에도 2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세종의사당 이슈가 지난해 큰 폭의 가격 상승 때 이미 선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타 지역 청약 물량의 축소 분위기와 맞물려 최근 정부가 세종시에 2만 6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실수요자들의 눈길이 매매보단 분양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실일 고객들도 주로 보면은 분양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눈을 돌리고, 그냥 분양을 앞으로는 뭐 특공 없어지고 이제 기타 지역 없어진다 그러니까 분양 당첨이 되는 확률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많이 눈을 돌려버려서 결국은 이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히려 더 조금씩 소폭 하락하고 있는.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출 규제 완화 등의 호재가 있기 전까진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는 소폭의 하락 내지 보합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세종시 신도시 모든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주차장 이용이 유료화됩니다. 주차요금은 1시간까지는 무료이고 이후부터 10분당 200원을 부과하며 하루 한도는 만원입니다. 또 요금 부과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며 공휴일에는 무료입니다. 세종시는 무분별한 장기 주차와 주차면 부족 등으로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료화를 통한 주차료 수입은 동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고운동에 조성된 모두의 놀이터가 개장했습니다.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는 고운뜰공원 부지 2,000제곱미터에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요구를 반영해 불시착한 UFO를 형상화해 조성됐습니다. 또 이곳에는 영유아 모래놀이 공간을 비롯해 그물타워와 물놀이 공간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세종시는 모두의 놀이터 1호 개장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모두 7곳의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놀이터마다 차별화된 테마와 특징을 살린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이른 추위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에 따른 화재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세종시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모두 40건이었으며 이 중 82.5%를 차지하는 33건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화목보일러를 사용 중인 가구를 방문해 안전 지도를 펼치는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아산 용화동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공사 재개에 대한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지만 아산시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가면서 지연되는 양상인데요. 현장을 방문한 아산시의회는 흉물이 돼버린 공사 중단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산 용화동의 한 아파트. 지난 2017년과 2018년 한 업체가 단지 내 토지와 소유권 일부를 사들이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아산시에 신청하면서 공사 재개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지만 기한 내 보안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며 반려됐습니다. 이어 올해 7월 업체 측은 대지는 물론 소유권과 사용권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황. 하지만 아산시는 세대에 대한 사용권이 100% 확보되지 않은 데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필요한 사업 주체 명의 변경 동의서가 없다며 현 업체의 사업권과 소유권 확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 97% 이제 확보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것이 이제 사업자 의견 차이가 있으면 저희는 100으로 보는 거고요. 그게 또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이제 대지권이 확보된 게 있고 확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사용권이나 그 사용권이라든가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약간 그 법리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법리적 검토에 따라 공사 재개도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흉물로 변해가는 공사 중단 아파트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 부족을 질타하며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주택가에서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이거에서 움직였으면 이게 과연 해결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게 적극적으로 이 회사가 움직였을 때 우리 행정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 도움이 있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이에 아산시는 법리적 검토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조선어 연구회를 만든 독립운동가 3명을 10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관련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상설 전시되고 있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입니다.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인데 일제에 압수됐다가 광복 후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말 뜻풀이는 물론이고 중간중간 띄어쓰기와 같은 교정의 흔적도 눈에 띕니다. 일제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대항해 우리말과 한글을 보존하려는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시기 한글학회에서 총 17건의 조선말 큰사전 원고 중 5건을 기증하여 저희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2020년 12월 보물 제2086호로 등재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처, 광복회는 이 전시와 함께 장지영, 김윤경, 권덕규 선생을 한글날이 있는 10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3명은 모두 주시경 선생의 제자로 조선어학회의 전신인 조선어 연구회를 조직하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상과 조선어학회 사건을 조명한 게 바로 영화 말모입니다. 세 분께서는 국어연구학회를 계승하여 1921년 조선어연구회를 창립하셨고 1931년 조선어학회로 개편한 이후에 전국의 우리말 어휘를 수집하는 한편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과 조선말 큰사전 편찬 등 일제강점기 한글 연구에 앞장선 독립운동가 분들이십니다. 정부는 지난 1990년 장지영, 김윤경 선생에게, 지난 2019년 권덕규 선생에게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가 내년 3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아산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다행히 정밀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지만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겨울 철새가 국내에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인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는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방역에 비성이 걸렸습니다. 이에 충남도가 가축 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로 도내 시군에 특별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에 나섭니다. 철새 도래지 18곳 121km 구간의 축산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축산 농가 예찰과 매주 수요일 축사 일제 소독도 진행됩니다. 아울러 축산 농가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일제 접종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충남에서 고병원성 AI 9건이 발생했고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대상은 세종시민 소유의 동물 등록이 완료된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입니다. 접종비는 무료이며 동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접종이 가능한 동물병원은 세종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세종시 동물위생방역과로 하면 됩니다. 생활 속에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법을 알아보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산 후 건강 회복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궁금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산후조리 한약에 이어 산후조리에 관련된 질문 몇 가지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후 잉어 가물치즙을 먹어도 되나요? 전통 산후 회복식과 한방 생화탕이 산모의 회복 정도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에 의하면 생화탕은 가물치, 호박 전탕액보다 산후 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잉어즙, 가물치즙은 옛날 영양이 부족한 당시 산모들에게 고영양의 음식을 섭취해 주기 위한 것이었고, 현재는 지나치게 고지방, 고단백의 음식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오히려 산후 비만을 초래하거나 유즙의 지방 성분이 높아져 전몸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 복용해야 합니다. 한약을 먹으면 살이 더 찌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후보약으로 많이 처방되는 군기조혈음이라는 한약은 한 팩당 약 5.2kcal로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약 10kcal, 쌀밥 한 공기가 약 313kcal인 것을 생각하면 한약을 복용해서 살이 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만 한약을 복용하여 소화불량이 있던 환자가 소화기능이 회복되어 식사량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겠죠. 모유수유 중인데 한약을 먹어도 될까요? 여러 논문들에서 모유수유 중 산후보약을 복용했을 때의 안정성에 대해 연구했고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저 또한 임신 중에도 한약을 복용하였고 출산 후에 모유수유를 하면서 한약을 복용하였습니다. 모유수유 중이라도 한의사의 처방하에 한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인삼, 홍삼 등은 모유수유할 때 먹으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인삼이 모유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보통은 산모에게 처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시에는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삼을 처방하는 경우는 산후무력증, 출혈과다, 산후통증, 소화기계 문제, 산후발열, 감기, 요실금, 산후변비, 설사 등을 치료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홍삼 또한 수유 중인 산모는 복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적 의약품과 약용식물 복용 기준에 의하면 인삼 및 홍삼은 모유 수유 중 임의 투여 금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임의 투여 금지라는 것은 한의사의 처방하에 복용하라는 뜻입니다. 산후요통 골반 교정 가능한가요? 산모들이 산후 호소하는 통증 중 대표적인 증상은 골반 통증입니다. 출산을 하며 최대치까지 벌어진 골반은 산욕기 동안 수축하며 제자리로 회복합니다. 하지만 골반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골반 상태가 틀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에 한의원에서는 산후요통과 골반통을 치료하기 위해 추나요법을 적용합니다. 추나요법을 통해 뼈와 근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요통과 골반통,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으나 출산 1개월 후부터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 및 과도한 스트레칭은 출산 후 늘어난 관절과 인대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출산 후 3개월 정도 지난 뒤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에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산모 본인의 몸에는 오히려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산후풍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불편감 및 통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산후조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아산 스파비스와 세계꽃식물원, 장림미술관, 환경과학공원 등 모두 5개 관광지에서 문화공원 문화배달 왔습니다를 진행합니다. 아산시와 아산경찰서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늘면서 지난 15일 공유현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미준수 합동 단속과 이용수칙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제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에서 제종시와 중국 샨시성이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코로나19 안전 그림 교류전이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이번 교류전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한울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설계 기술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8-654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로얄맘에서 산후도우미 10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46-354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건우 인터팩에서 종이상자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7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